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벽초 홍명희 선생의 대하 역사소설 임꺽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꺽정은 조선의 3대 도적이죠. 유명한 홍길동, 장기상과 더불어 임꺽정의 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종시대의 조정으로 봐서는 대단히 고칫거리인 대도였습니다. 그는 이제 사실 임꺽정은 여러분들 교과를 통해서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지은이신 벽초 홍명희 선생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은 48년도에 월북을 하게 됩니다. 월북을 해서 북한의 부수상까지 역임하시죠. 그 대표적인 월북 작가에다가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냉전 시대의 군사 정권 하에서는 이분을 거론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92년도에 우리 문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사계절 출판사에서 92년도에 이제 발간하게 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96년도에 SBS에서 드라마로도 방영이 되었고, 사실 북한에서도 이걸 영화로 찍어가지고, 이것도 장편 영화로, 한 10편짜리 이상 장편 영화로 찍어가지고, 대중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남북한이 동시에 사랑하는 작품이죠. 그만큼 문학사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벽초 선생이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이 책 자체를 굉장히 좀 빨갛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천재적인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 책 자체에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상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지만은 사실 단순히 있는 독자들은 처음에는 그걸 잘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재미있게 이 책 자체를 알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벽초 선생은 천재적이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사실 그는 1910년도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육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나 이 앞선 두 분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는 독립선언서, 일본의 28 독립선언서하고 3.1 독립운동 초안을 이분들이 다 만들 정도로 애국자였고, 그 항일운동의 전초적인 기질을 이분들이 바탕을 하신 분들이지만은,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은 대표적인 친일로 전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벽초 선생은 초지간 계속 공산주의자의 모습을 하면서 항일운동을 하신 분이라는 게 이제 차이가 있겠죠.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시대일보 사장을까지 하시고 신간에 창간에 많은 도움을 공헌을 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벽초 홍명희 선생에 대한 얘기고, 이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 임꺽정은 대표적인 그 조선시대의 최하층 민족인 하층 계급인 백정 출신이죠. 백정. 이 백정이 난을 일으킨다. 굉장히 우스울 수 있겠지만은 이 명종 시대에는 이 세도가들이 권세 때문에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세도가들이 문정왕후의 동생이죠. 윤원영이가 아주 대표적인 그 행악질을 하던, 조정에서 행패를 부리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그의 애처, 여인천하에도 나오는 정난정이하고 이 윤원영이가 권세를 부리면서 아주 백성의 고요를 쥐어짜는 가렴주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실제로 명종 때도 명종실록에서 임꺽정의 낭이 편정된 이후에 사관이 기록하기에도 이런 백성들이 난을 일으킨 원인은 이 수령들이 가렴주구 때문에, 수령의 가렴주구입니다. 백성의 고요를 쥐어짜고 세금을 수탈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책 자체는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 주인공인 임꺽정은 사실은 이제 홍길동전에서는 홍길동이 굉장히 의로운 정의로운 인물로,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로 나오지만은 소설 임꺽정은 굉장히 단순 무식하고 배움이 짧고 오로지 믿는 것은 힘만 센 인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분이, 힘만 센 백정이 여러 동지들과 의기투합해서 청석골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도적질을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설에서도
여러 명의 의형제들이 나옵니다. 박유복이, 이봉학이, 뭐 황천환동이, 서림이, 곽오주, 뭐 이런 여러 명의 그 의형제들이 나오는데 다 하나같이 재주들이 있고 영웅호골의 모습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형식이죠. 수호제의 형식적인 모습을 많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수호제에도 대부분의 영웅호골들이 죄를 짓고 뭐 살인하게 되는 계기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 그 송강에 있는 양상박으로 이제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형식들을 이 임꺽정에도 많이, 소설 임꺽정에도 많이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들의 얘기를 쭉 설명하고 나서 청석골에 같이 들어가는 배경을 같이 이 책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 책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소설은 정말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 그의 천재적인 그 문학가로서의 모습이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글을 기본적으로 잘 쓰시는 분입니다. 벽조 선생은. 그래서 그의 계급 투쟁의 모습들을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백정이, 힘도 없는 백정이 뭉치면은 청석골을 차리고 조정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게 그의 가장 이 책의 기본 핵심적인 사상이죠. 그래서 아무 힘도 없는 일반 민중들이 힘을 합치면 공산혁명을 이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사상은. 그렇지만 뭐 그게 꼭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에도 맞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벽조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 10권짜리지만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